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안게 된 투자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도록 나이든 고객들을 속였다는 입장입니다. 가입 당시 94세셨으며 보청기 착용의 치매 초기 단계인 인지장애셨습니다.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만 서류 작성을 안정형에서 초고위험 등급으로 바뀌었고 또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원에게 정기예금을 넣으러 갔었더니 정기예금 대체 상품이라고 수정받으셨고 위험성은 전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국내 5대 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에서 확정된 원금 손실액만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상품은 홍콩 H지수에 연계되는 것으로 판매 당시 12,000을 넘던 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떨어져 한때 장중 5,000선이 붕괴되는 등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H지수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50개 종목을 추정하는데 중국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팔린 이 상품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잔액은 무려 15조 4천억 원, 상반기에 10조 2천억 원의 만기가 집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상반기 손실액이 5조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요 12개 판매사의 판매 실태를 점검한 금감원은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ELS 판매 한도를 늘려 팔거나 고위험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ELS 투자를 권유한 한 은행원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68살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에 투자했는데 원금 손실이 걱정돼 해당 은행원에게 문의했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 홍콩 지수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은행 직원이라 그래서 했고 은행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손에 원금 까먹은 적이 없대요. 오는 29일 만기되는 원금은 1억 8천만 원. 다음 달에는 무려 5억 원이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귀농하며 집을 판 돈인데 원금의 절반가량을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관련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서만 1,067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률은 50.7%. 올해 상반기 만기를 앞둔 ELS 상품 규모는 10조 2천억 원으로 홍콩 H지수가 폭등하지 않는 한 손실 규모는 5조 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민원과 항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대 은행에 1,4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예금 상품처럼 안전하다고 얘기해서 그 판매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전 판매로 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불안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KPI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지금 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금감원은 늦어도 3월까지 ELS에 관한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메모지에 빨간색으로 녹취 파일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따라 쓴 듯한 서툰 글씨가 보입니다. 학교에 다닌 적 없어 글을 겨우 읽고 쓰는 수준인 74살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노후자금 등 총 2억 7천여만 원을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에 투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펀드같이 위험한 거였으면 내가 권해드리지도 않았다. 이거는 안전하고 지금 누구나 다 하고 못해서 안 달인 거라 그걸 그대로 믿고 쉽게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객이 상품 위험성 등을 이해했음을 기록하기 위해 은행이 남긴 당시 녹취에는 김 씨가 은행원의 말을 따라 겨우 대답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여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 여기 본인은 뭐라고? 그래 읽으시면 돼. 제가 본인. ELS. 또 다른 72살 여성도 비슷한 시기 은행원 권유에 1억 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습니다. 가입해둔 연금이 없어 대신 남편과 쓰려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크할 때 이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이처럼 고령 투자자들이 ELS가 어떤 위험성을 가진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은행원 권유에 이끌려 가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 상품 위험성에 대해 이해했다는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나 관련 녹취가 있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는 은행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 질문에 내내를 답변하라고 해서 내내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다 없고 면제될 수 있는 건지. 다만 ELS를 아예 팔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당분간 모든 ELS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고, 신한과 우리은행은 이미 작년 말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ELS 상품 판매가 집중됐던 국민은행 등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